2016년도 제2회 중졸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하고 나왔는데요.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해서 얘는 탄성력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1번, 2번, 3번 정도는 중졸검정고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1번, 2번, 3번은요. 완전히 열의 이동 방법도 아닌 것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빛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응고는 상태 변화의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찍어주시면 되는데 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컬러 텔레비전 화면에서 빛을 합성한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RGB 이 세 가지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 되겠고요. 이 셋을 합치면 흰색이 되고 이 셋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운동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더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될 겁니다. 자,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60줄이 되기 때문에 C에서도 60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0줄이니까 계산해주면 여기가 40줄이 나오겠죠. 5번입니다. 5번은 전기회로에서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ohm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전류, 저항, 전압 이런 얘기 나오면 ohm의 법칙 쓰시면 됩니다. 그럼 V는 I 곱하기 3A 곱하기 2옴 해주시면 6V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에 자석을 넣거나 뺄 때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자기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발현되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2번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번 마찰전기 같은 경우에는 두 물질을 마찰시켰을 때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마찰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압력이 2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얘는 보일 법칙이 되겠고요. 이때 이 보일 법칙을 쓰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되거든요. 2기압일 때, 자 그럼 2기압을 찾은 다음에 쭉 올라가요. 그 다음 그때 부피를 읽어주시면 4리터가 되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물어봤어요. 자, 얼음에서 고체 쪽에서 기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반대로 기체 쪽에서 고체 쪽으로 갈수록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출하는 과정만 물어봤으므로 C와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전자 하나를 잃어서 형성되는 이온이래요. 자, 전자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면은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도 1가죠. 왜냐면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1가 플러스 1짜리.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이제 1번밖에 없죠.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염화은을 생성하려면 AG가 선택이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인데요.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를 물어봤어요. 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일정한 온도를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될까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여기 기화가 일어나는 온도. 자,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B는 무슨 온도가 되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녹는 점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수소기체 2g, 산소기체 16g 모두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대요. 이때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의미를 하죠. 항상 1대 8대 9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대 16은 1대 8 해서 계산해주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인데요. 12번은 산성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 여기 찾으시면 되겠죠. H+, 수소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성 용액을 공통적인 성질을 갖게 하는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염기성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온은 OH-, 즉 수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있었죠. 물과 이산화탄소. 근데 그 중에서 뿔에서 흡수된다라고 하면 물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흡수될까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기공으로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 물관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식균작용을 하는 A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의 명칭은 백혈구가 되겠죠. 얘는 핵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혈액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이제 살펴보면요. 적혈구는 산소 운반, 그리고 혈소판은 응고작용을 한다. 그리고 모양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3대 영양소죠. 탄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밥이나 빵, 국수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들은 탄수화물이 되겠죠. 여기서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임의부터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얘는요, 사람의 기관계 소화계가 되겠죠. 소화시키는 요 위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등정신 활동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애들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내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 변화 이런 것들이 홍채를 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염색사가 뭉쳐서 된 A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요, 염색사가 뭉쳐서 되기 때문에 염색체가 돼요. 뭉친다라고 하는 것은 응축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가운데에 배열이 됐기 때문에 중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일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를 얻었대요. 이때 유전자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둥근 완두라고 얘기를 하면요, 라지알이 되겠죠. 그리고 주름진 완두 스모랄 이렇게 주어져 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요. 자, 그럼 얘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주게 되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줘요. 그러면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돼서 라스 이렇게 되는 그런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한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한류는 차가운 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이쪽이 적도잖아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방향 A밖에 없죠. B, C, D는 반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물의 흐름, 그래서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이슬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볼 거예요. A에서 온도를 쭉 낮춥니다.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딱 다다르게 되면 완전히 포화가 된 거고 그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응결이 시작되게 되죠. 자, 그럼 그때의 온도를 읽어줍니다.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여름철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고온 다습한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방에 이제 기단들이 있는데 이 기단들의 특징, 자,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건조,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랭다습,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온난건조,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온다습한 이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간 색깔은 좀 따뜻한 색깔, 그리고 파란 색깔은 차가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요, 파란색 별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파란색이 가장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낮이 가장 긴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가 떠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깁니까? 하지가 제일 길죠. 그쵸? 반대로 동지는 제일 짧아요. 그쵸? 이렇게 오면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이 긴 시간을 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지 같은 경우에는 낮이 가장 짧다. 그러니까 즉 밤이 가장 긴 시간이 이제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이 되겠고요. 이 퇴적암의 특징은 화석과 층리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셰일이고요. 셰일은 진흙이 이제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2번, 3번, 4번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2번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암,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화성암, 그리고 화강암도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화성암의 특징은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